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에이펙 2025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경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에이펙 회원국 21개국 대부분의 국가 정상급이 경주로 모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6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굉장히 또 오래간만에 거의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비즈니스의 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서울이 아니라 경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방에서 미중 정상들을 맞이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그리고 문화 다방면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얻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도 4천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장중에 4,061선까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중소형주는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기대감이 있는데 개인들이 역시나 받쳐주는 장. 뭐랄까요?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았을 때 개인이 방어라면 그거는 강세장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예전에 동학개미 운동이 다시 재현되는 것일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데 오늘 시장의 주요 포인트는 이슈를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것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벌써부터 젠슨항 CEO, 엔비디아 CEO의 쇼타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초의 주가를 썼습니다. $200를 넘어갔습니다. 젠슨항 CEO도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굉장히 어떤 발표를 해낼지 미리 힌트를 줬습니다. 한국 국민들을 기쁘게 할 거? 그럼 삼성의 HBM3E 이런 좋은 소식이 있을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동맹을 또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두근두근 그런 상황인데요. 제대로 얘기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 이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그 엔비디아의 그 개발자 회의가 열렸거든요. GTC, 기조연설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듣고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시선이 확 쏠렸거든요. 이게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주요 이슈여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5천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입니다. 700조의 매출이 달성 가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보는 AI 그리고 5G 넘어 6G, 양자, 로봇을 아우르는 혁신, 가속이 될 것이다로 하면서 AI 관련해서 거품 아니다, 실적 데이터 이런 부분 돈이 벌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엔비디아의 자랑, GPU가 유일한 범용 가속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당연히 CEO니까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GB3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하 단계에 있고 차세대 모델입니다. 루빈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양산 목표로 하고 있고 23개 오픈소스 모델을 공개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섹터 중에 통신, 장비 관련주가 급등,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이 이슈 때문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노키아의 지분을 2.9% 매입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핀란드 노키아 바로 그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통신, 장비, 관련주 그런 부분이 지금 낙수 효과를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엔비디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키아뿐만 아니라 우버, 자율주행,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협력 이런 부분 그리고 앞서서 지난달 하순이었나요? 오픈 AI 그리고 그 앞서서 경쟁자였던 지난 시절 인텔까지 지금 속속들이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미국의 에너지부와 협력하는 그런 이슈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국 시장에서 양자컴 관련주, 리게팅 컴퓨팅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 이슈와 살짝 연관이 되는데 젠슨항 CEO가 MBQ 링크라고 해서 이걸 공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GPU와 양자 프로세스를 함께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왜 떨어졌냐면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컴퓨터를 대체하는 그런 용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젠슨항 CEO는 이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GPU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기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GPU 생태계 안에 양자컴의 도움을 받아야지 GPU 생태계를 양자컴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뉘앙스를 내비쳤기 때문에 관련주 하락의 영향력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 생태계 편입이 필수다라는 것을 언급했다라는 이슈,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양자컴 관련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슈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와서 또 연설을 하거든요. 그리고 선물 보따리를 어떤 것들을 풀어낼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JP모건에서요. 코스피 5천 가고 상대적으로 시장이 더 강하면 코스피가 6천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한국 시장의 상승 여력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지배구조 할인 해소 뭐 이런 부분이 아직 기대가 덜 반영된 가격이 바로 이 가격이다. 지금 현재 지수 때. 그래서 지금은 싸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현재 우리 지수가 여러분이 느끼실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 글로벌 주요 국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PBR이 낮은 상태이다. 이 분석은 어제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만약에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JP모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시장이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우선적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될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에이펙 정상 우리가 의장국입니다. 뭐 먹을거리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국 주요 기업들 삼성, 현대, SK, LG 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뭐 두나무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에이펙 관련해서 빅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하나 터져 나올 때마다 주가의 희비가 좀 엇갈리면서 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예상대로 잘 나왔는데요. 정말 11조 돌파를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고 당연히 창사 이래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HBM 시장을 독주하고 있어서도 그렇고 D램, 낸드, 전통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리고 지금이 끝이 아니라 메모리 사이클 엄청 화랑이 될 건데 그 안에 주역으로 보이고 있는 거고요. AI 시대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고부가 가치 그런 쪽에서도 가격이 비싸니까 수익성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퀀콜 진행을 했는데 2020년까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고 올해 거 완판, 내년 거 완판 이런 뉘앙스를 또 내비쳤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부분에서 받아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실적 데이터에서 나와주다 보니까 앞으로의 전망까지 좋다 보니까 JP모건마저 우리 코스피 5천 더 가면 6천도 가능하다라는 보고서를 내지 않았을까요? 이게 주요이고 지금 한 10시 8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지수, 그리고 섹터, 종목 흐름 본 다음에 다시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8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써냈습니다. 4,060선까지 돌파하면서 장 초반에 최고치 경신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4,03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투매가 거세지면서 이 개인이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반도체 투톱의 상승이 그래도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상승이 초록색이고요. 하락이 빨간불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원전주 강하고요. 자동차주 강합니다. 그리고 AI 관련된 AI 반도체주 또 AI 관련주들 일제히 랠리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는 0.2%가량 소폭 상승이지만요.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날아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는 실적 오늘 아침에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HBM이 내년도 물량까지 모두 완판됐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2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앞으로 AI 시장에 대한 확장 가능성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훈풍에 힘입어 SK하이닉스 호실적과 엔비디아 훈풍에 3%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려 8% 넘는 급등세 가져갑니다. 지금 52주 신고가 경신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일중 최고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까지 지금 현대건설 주가도 8%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한미 간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늘 오후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만남이 성사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스가에 이어 마누가에 대한 협력 기대감이 붙고 있는데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 두산 에너빌리티를 8% 넘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세 협상의 카드로 이제 조선을 넘어 원전까지 제시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간만 미국에서 또 이런 소식도 나왔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가 우리 돈 약 100조 원 가량의 투자 협력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건설 능력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쪽으로 수혜 기대감이 몰리고 있고요. 오늘 8% 가량 급등 추세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원전주들 정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조선주는 지금 상승에서 하락부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일제히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쉬어가고 있는 조선주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간 이 마스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과 조선업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어제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이 조선 관련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심을 조금은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HD 현대중공업 3%가량 하락, 하나오션도 2.59%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주들도 조금 쉬어갑니다. 현대로템 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6%가량 하락입니다. 한화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까지 일제히 2%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조방원 중에 원전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두산이 9% 넘게 급등하면서 이 반도체 산업 관련된 기대감 지금 주가가 100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증권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2.37%가량 오르면서 AI 관련주들 지금 전반적으로 시세 내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오늘 시세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성중공업 4% 넘는 상승세, LS일렉트릭도 7%가량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 SDI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에 따른 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5%가량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도 강합니다. 네이버 3% 넘는 상승이고요. 카카오도 6%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SDS까지 7%가량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서밋 지금 기조연설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AI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이에 따라 지금 AI 관련주들 일제히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도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2.59%가량 상승, 기아도 1%가량 상승하면서 이 관세 협상 어떻게 타결될지 이에 따른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향방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 점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상승부를 켜내고 있지만 코스닥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어제 900선을 지켜냈지만 오늘 900선을 내려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지금 내일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이 나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결정이 나오는데 금리 인하 기조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약 바이오주들은 오늘 일제히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2%가량 빠지고 있고요. 기술 수출력 가지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ABL 바이오까지 일제히 2% 넘는 하락폭 가져갑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빠지면서 미용의료기기단도 지금 일제히 하락입니다. 클래시스 3%가량 하락, 파마리스
하이소치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LNC 바이오까지 2%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안에서 그래도 상승부를 켜낸 종목들이 조금 많습니다. 원익 IPS, 심텍, 그리고 유진테크까지 일제히 1%대 강세 탄력 붙고 있고요. 심텍은 6%대 급등 중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제주 반도체도 1.82%가량 오르고 있네요. 지금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약 50%가량 지수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가량 지수 상승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엔터랑 제약 바이오 쪽으로 주목을 해보자라는 증권사의 평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오늘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SM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장 초반보다 지금 낙폭이 깊어진 상황이고요. 11월 1일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한에서 회담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수 있을지 이 점도 함께 잘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4,060선까지 터치해내면서 4,061선까지 고점을 높였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0.81%가량 오르면서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는데요. 그래도 4,042선 지나가면서 여전한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원전주 그리고 반도체주의 강세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 그래도 900선을 넘어서면서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 896포인트 지나가면서 900선 내려놨고요. 6포인트가량 전장 대비해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1% 넘게 오르면서 코스피 안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지수를 받쳐주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수급 상황도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1조 원 넘게 팔았는데 오늘도 일단 1,000억 원 넘게 오전장 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1,000억 원가량 그래도 순매수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개인이 200억가량 사들이고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보다 지금 그래도 매수폭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인데요. 일단 외국인이 1,2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개인의 1,300억가량 순매수, 그리고 기관의 40억가량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중에 순매수와 순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이 임박해 있을까요? 시장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오후에 개최가 됩니다. 경주 박물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지금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해서 그 자금이 어떻게 운용될지,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견이 좁혀지지는 않았었는데 여기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바이고 이 3,500달러 규모에 대해서는 어제 소상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관련해서 내용이 속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내일 초미의 관심사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부산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나서 최대 변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경 문제 관련해서 이민 문제 그리고 펜타닐 관련 마약 문제 거기서 20% 그리고 희토류 수출 통제나 대두 이런 부분으로 무역 마찰이 심했기 때문에 추가 관세 100%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니 해도 펜타닐 이슈 20%만 제거가 돼도 미국과 중국의 그 관세 격차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관심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일 같은 날입니다. 내일이 30일이니까요. 또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된 이후에 바로 트럼프 무대 이런 부분 거쳤고 우리 쪽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새롭게 관계 개선 그런 부분은 이제 정립이 될 수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그 다음 11월 1일은 한중 정상회담 진행이 됩니다.
이쪽에서 또 어떤 이슈가 나올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한번 에이펙 정상회의 한 번에 쭉 정리해드립니다라는 콘텐츠를 이번 월요일에 해드린 바 있으니 이건 좀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회담 가능성, 이게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 뭐 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프렌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긴장 완화 그리고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앞으로도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다라는 점에서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이 코리아 우리 한국 지수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5천 넘어서 더 강세장이면 6천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밖에 원전 관련주도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현대건설 싹 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미국 원전, 미국에서 원전에 투자하기로 했죠. 800억 달러. 그런 부분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원래 투자 의견이 중립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중 확대로 변화시켰고요. 이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 이유도 제가 상세히 좀 써놨고요. 한전기술 비중 확대였는데 유지했고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각각 8% 오르죠. 이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시고요. 한전기술 한 2% 정도 오르나요? 그리고 현대건설 9만 4천 원으로 목표 주가 역시 올렸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주에서 이제는 원전주로 변모한다는 흐름 최근 많이 부각됐으니까 그 부분도 참겨보시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좀 다수 내놨더라고요. 어쨌든 JP모건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현대건설 목표 주가 싹 다 올렸다라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삼성 SDI 요즘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더 그런 것 같고 근데 오늘 대표적으로 두 증권사의 의견을 좀 비교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제목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걸 좀 그 영화 제목을 차용했는데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 적자 났거든요. 근데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도 못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증권은 오늘 아침 리포트입니다. KB증권은 4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이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목표 주가가 26만 8천 원입니다. 근데 오늘 주가가 어제 삼성 SDI가 8% 뛰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가는데 33만 원 선을 넘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올렸는데 목표가가 26만 현재 주가보다 좀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그 이견이 아주 좀 엇갈린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KB증권이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올린 데에는 ESS, 요즘에 이거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이쪽을 좀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ESS가 실적을 반등 견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달 말 미국 쪽에서 뭐 이쪽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큰 규모, 그리고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4.1%, 기존은 2.7%였거든요. 근데 이걸 4.1%로 상향하면서 긍정적인 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본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증권은 목표 주가를 올리기는 했는데 현재가보다 낮은 수준이고 투자 의견은 또 중립으로 유지한 이유가 여기서도 그거에 대한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KB증권이 목표 주가 올린 이유가 ESS 성장 모멘텀이었잖아요. 근데 ESS가 성장할 것은 자신도 확신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차 회복이 기대만큼 안 될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 너무 이게 가파르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깔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북미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차로 지금 대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기차는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거리라고 얘기했고 올해 전기차만 보더라도 손실이 1조 7천억 원인데 내년과 26년도 각각
내년과 27년도 각각 한 1.5조 원 내외로 적자가 많이 커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좀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물음표를 찍고 ESS 시장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올렸는데 중립 의견을 좀 유지했고 현재가보다 낮은 목표 주가였다. KB증권은 완전 반대다. 이런 흐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삼성 SDI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또 중요한 이슈 날이기도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목표 주가가 150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상상인증권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이 27.5%, 20% 상향될 걸로 보면서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려 잡은 흐름 때문에 목표 주가를 150만 원을 올렸다라는 이 목표 주가 상향 근거에 대해서 좀 분명히 제시를 했고요. 11월 24일 변경 상장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 강자인데 거기랑 바이오시밀라랑 분리하고 이게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삼성에피스 홀딩스. 이게 이제 신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내일 주식 매매는 이제 정지되고요. 11월 1일이 분할 기일이고 11월 24일이 변경 상장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설된 삼성에피스 홀딩스 관심이 되면서 앞으로 그동안 이제 그 사업이 여러 가지 같이 있었을 때는 어느 자회사가 잘했는지 사실상 모르는데 이게 각각 분리되면 어떤 기업에서 잘했는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거는 비만 치료제나 왜 항체, 약물 접합이라고 해서 ADC 같은 그런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각각 자회사들이 잘 해낼 수 있을지 그 실적 데이터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것이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쪽에서 중국 쪽 제재하기 위해서 생물보안법 이 통과하 이슈가 있는데 그런 기대가 있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 단위의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지금 4공장 에 이어서 5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고 6공장도 착공이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물량을 많이 만들어낼 공장, 게다가 이제 수요까지 있다 보니까 여기는 그 실적에 의해서도 잘만 된다면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년 사이 115% 세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고요. 4공장이 18만 리터 되거든요. 거기 지금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가 2분기께 3분기에 좀 넘어온 흐름도 있었고 마일스톤도 한 490억 원 유입되면서 3분기 괜찮았고 4분기 역시 안정적인 고마진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18만 리터 4공장 지금 풀 가동 역시 되면서 앞으로 5공장 가동률도 높아지고 6공장 착공 기대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환율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4분기는 40% 이익률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으니까 상상인증권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주가 150만 원으로 올린 이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내일부터는 주식 매매가 정제된다. 그리고 재평가 기대감이 일정 부분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담 오늘 정상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을지 이게 우리 각 산업 섹터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지 아마 잘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코스피에서 써냈습니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큰 행사가 있죠, 그죠? 지금 뭐 한국의 코리아의 서울은 지금 서울이 아니고 수도는 서울이 아니고 경주가 수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은 인사들이 이제 경주에 모이게 되는데. 뭐 어제부터 뭐 그와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이 이제 조정을 보느냐, 그죠?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종목별, 그러니까 4,000포인트를 이끄는 가장 핵심 견인차 역할을 했던 종목이 삼성전자와 SK인데 이 삼성전자와 SK는 다소 지금 보면은 조정을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데 비해서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면은 약간의 또 더 상승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이 좀 어우러진다. 그러니까 지수를 견인하던 종목이 살짝 뒤로 물렀으면은 그것을 또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것이 상당히 시장으로 봤을 때 좀 약간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움직였던 뭐 수소차 관련한 그죠 뭐 이런 부분들 오늘도 아무래도 이제 이 관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풀 수 없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풀리기는 풀리는데 단지 이제 시간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장에 그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자동차 관련한 그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제 트럼프가 일본에 가서 뭐 도요타 차를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게 우리가 생산하는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수요라는 수요층은 그죠 꼭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현대에서 만드는 아반떼도 이 도요타 못지않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뭐 그 가성비가 좋은 거죠. 뭐 가격 대비해서 그리고 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는 자동차를 약간의 좀 보여주기식 자동차라면은 그 미국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활용하는 그냥 자기 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굳이 트럼프의 어떤 그런 도요타의 어떤 그런 발언 때문에 뭐 우리 시장이 현대차가 위축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현대차가 좀 상승을 하고 또 뭐 수소차 관련한 어제 얘기 나왔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동반해서 움직여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키포인트는 자동차하고 지금 뭐냐면 조선 관련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조선 관련한 종목들은 다소 조정을 보고 있지만 이 차트의 어떤 기술적 흐름으로 보면은 상당히 완만한 어떤 그런 박스권에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제 시장은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풀지 못했던 이 관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밑그림이 다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주라든지 뭐 이런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을 보여 계신 분들께서는 좀 더 차분히 이 전략을 좀 지켜보는 전략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 통신주 이것도 역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대표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그 통신 관련한 종목으로서 KMW라든지 그다음에 뭐 RFHIC라든지 솔리드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오늘 또 뭐 일찍 뭐 상한가를 들어간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죠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은 그죠 강한 시장이고 시장이 조정을 볼 때는 또 그 조정을 보는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친절하게 또 시장을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의 오늘 시장 분석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에이펙 정상회의,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순간이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의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 전략 바로 이어집니다. 한국 경제의 명운을 가를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규모의 한미 빅딜 협상 시계가 29일 다시 움직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28일 외부 일정을 모두 비우고 한미 관세 협상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29일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열리는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이른바 500조 투자 패키지. 미국은 전액 현금 납입 요구를 완화했지만 투자 방식과 분할 일정, 손실 분담 등에서 이견이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29일 타결은 이르다고 밝혀 난항을 예고했으며 양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직전까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회담 직후 일본 다카이치 사내 총리, 이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연쇄 정상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네, 중국 증시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3,990포인트에서 올라가는 흐름들. 아무래도 에이펙 정상회담에 또 촉각이 곤두서 있을 텐데 이 결과 따라서 또 어떤 흐름들이 있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여의도 포커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그리고 투자 전략 전해주실 분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가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특별 연설하는 모습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얘기들 좋은 얘기들겠죠. 뭐 AI 이니셔티브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 이야기가 지금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증시 영향력 좀 판단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1차적으로는 그 사이에 10월 달 이제 거의 이제 10월이 이제 3일 남았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10월 초에만 들어왔어도 갑자기 미중 급격한 냉기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히토류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그랬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이후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시장을 완화시키면서 사실은 이와 관련된 소위 이 협상과 관련된 걱정 때문에 시장이 밀렸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은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이거는 상수로 당연히 협상은 잘 마무리될 거야가 이미 한 2주 전부터 있었고 네네. 이것이 일종의 이제 그 소위 그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난 주말에 말레이시아에서 그러니까 그 소위 그 베센트와의 그런 실무 협상에서 일정 부분 예고편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걸 확인하는 그 최종 과정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이것이 돼서 시장이 크게 환호한다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변동성은 생기지 않을 거야가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내용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미중은 딱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소위 내년 중간 선거가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기서 가장 급한 게 지금 농심이에요, 농심. 농심, 대두? 네, 맞습니다. 농심이라고 그러네. 농민들의 민심, 대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의 최대 기반, 지지 기반 중에 하나인 농부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것에 거의 한 60%, 40에서 60%를 늘 사주던 중국이 올해는 한 알도 안 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난리가 났는데 적어도 이제 그걸 되돌리는 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타결을 짓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중국에서 얻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기존에 지금 50% 관세에 100%를 더 얻는 거를 유예해놨지 않습니까? 요거를 빼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10%의 이제 펜타닐 걸 빼면 한 45 정도로 내려오는데 그 정도를 마무리 지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양국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역의 핵무기 같은 게 있죠. 미국은 반도체 관련된 그러한 거, 뭐 GPU나 소프트웨어, 중국은 히토류입니다. 요 두 개는 그냥 봉합 정도.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관리하면서 한 1년 정도 또 이제 미루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나오면 시장에는 큰 충격 없이 잘 마무리됐다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우리 이제 한미 협상하지요. 맞습니다. 오후에 경주박물관에서. 근데 어쨌든 양쪽의 입장 차가 온도 차가 극명하게 이제 사실은 이제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되면 이제
그렇죠. 좋은 건데. 예. 그런데 그러면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꽤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죠. 기존의 태도에서 그거는 쉬워 보이지 않아서 아마도 좀 더 협상 기간이 좀 더 늘어질 것 같다. 그와 관련된 이제 환율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게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미국이 그렇다면 갑자기 태도를 변화해서 전에 지금 브라질을 때리거나 인도를 때리듯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올 거냐, 그럴 가능성도 좀 낮아 보여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잘 마무리돼야 지금 중간 선거를 잘 치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 자체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무역 관련된 이러한 노이즈들은 일종의 만성 질환 같은 거라서 완치는 안 되고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정도에서 시장의 영향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네,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이해와 맞물려가는 부분이 꽤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관전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어쨌든 이런 아주 큰 단판의 장이 있기 전에 서로 뭐 물밑 협상을 하잖아요. 예고편은 나와 있으니 그걸 확인하는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최고의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장이잖아요. 우리가 왜 국제회의 같은 데 가봐도 같은 세션으로 묶이면 참 또 친밀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이벤트로 우리가 좀 얻을 것들이 어디 있는지 최대 수혜주는 어디 있는지 오늘 또 원전 만우가 이런 부분으로 좀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반도체 2차 전지, 원전 전력, 뭐 바이오, 스테이블 코인까지 굉장히 영역이 넓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어떤 걸 꼭 찝고 싶으신죠? 이것은 그러니까 오늘 있기 전에 어제 그 소위 일본하고의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그 안에서 실제로 약간 힌트가 나왔었다고. 엄청 친해 보이더라고요, 둘이. 더군다나 지금 아쉬운 건 오히려 지금 다카이치기 때문에 국내 기반이 지금 되게 약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지지 기반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그 총재 소위 그 총재가 되기 전에 네네. 그 공격적으로 아주 그 강단 있게 얘기하던 거하고는 이번에 그 소위 협상이 타결됐다고 한 내용들 보면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원래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다가 네. 이번 어제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은 알맹이는 여전히 디테일은 좀 부족하긴 한데 제가 힌트를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 주요 기업들이 열거되면서 소위 앞으로 미국과의 그러한 그 투자 또 관련된 협상 이런 분야의 대부분이 보시면 에너지가 되게 많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오늘 아까 그대로 넘어와서 미국이 아쉬운 게 AI와 관련돼서 연결돼 있는 결국은 전력, 에너지 뭐 이것이 다 같이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한 미국의 아쉬움, 배고픔 뭐 이런 것들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좀 일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게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일본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큰 것은 결국 반도체겠죠. 네.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 포함 데이터 센터 전반에 들어간 반도체들이 한국에 있고 그 소위 전 세계 1, 2등이 다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AI 관련된 것 또 그 외에 사실은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던 게 결국은 지금 반도체 AI 관련된 반도체와 전력기기 이런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제 그러한 그 업종들이 많이 좋았고요.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미국이 지금 새롭게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소위 미국 제조 부흥이죠. 사실은 네. 그와 관련된 뭐 그 원전도 있지만 조선 방사는 좀 일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제조 부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의 분야들이 그대로 다 연결이 되면서 지금 이번 장에서 그것이 조금 더 확인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번에 우리가 유엔 가서 좋은 결과였죠. 블랙락하고 소위 네. GP 관계 이제 맺고 왔었지 않습니까? 눈도장 확실히 찍으면서. 네, 실제로 이제 아시아의 AI 센터 허브로 한국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서로의 강력한 그 소위 약속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의 젠슨 왕도 오고 하면서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알맹이들이 좀 우리 투자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제 소위 이제 뉴스플로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오늘 장 전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됐고요. 그리고 9시 개장한 이후에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현재
거의 이제 5% 가까운 상승세네요. 54만 6천 원까지 다시 되찾는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56만 전자 넘을 수 있을까 기대가 좀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실적? 예. 뭐 사실은 지금 저번에 삼성전자도 서프라이즈 한번 냈고 지금 SK 하이닉스도 지금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오히 약간 기미 빠진 것도 있지만 당연히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이 정도 엄청난 숫자를 좀 내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도가 중요한데 네. 내년도에 대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소위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과 제 기억에 한 달, 두 달 전에만 해도 지금 삼성전자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내년도 영업이익이 40조 원 중반대 그 정도를 대충 예측들을 했었는데 지금 아마 컨센서스는 60조 중반까지는 와 있고 공격적인 분들은 80조대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매일매일 지금 주가보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이 상향 조정이 더 빨라지는 그런 경향이 그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혹시 보여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소위 D램 그 소위 고정 현물가 또는 낸드 고정 현물가를 보시면은 완전히 그냥 그 수직으로 다 그 우상향을 급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적어도 현재의 그런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발생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당분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것 같아서 관련된 이런 소위 반도체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는 한 소위 이제 이익 업그레이드 지금 차트가 나오죠. 위에 두 가지가 D램 가격이고 아래 두 개가 낸드 가격인데 보시면 지금 다 최근 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다 위로 다 네. 우상향, 그러니까 거의 수직으로 그냥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것이 국내, 당연히 국내 1, 2위 등을 다 갖고 있는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고 이것 자체가 내년도의 이익이 상당히 탄탄하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단기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일부 숨고르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들이 조금씩 계속 좀 지속되는 한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은 왜 통신 장비주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와 핀란드의 노키아가 협력한다. 지분 매입 소식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동안 참 못 갔던 통신 장비주가 급등하는 흐름들 거의 뭐 폭등 수준까지 상한가 간 종목들도 다수 있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그 빅테크 기술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또 중요한 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하나 뭐지? 알파벳. 이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전 포인트를 좀 알려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는 어젯밤부터 보니까 최근 한 며칠 동안은 실적이 잘 나오는 건 당연하고 당연하고. 더 잘 나와야 된다.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를 조금 걱정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야 이거 재미없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 사이 또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미국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소위 레버리지, 비투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면서 추가적으로 강세장이 지속되려면 지금 보인 제가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려준 제 차트를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지금 매출 증가율로 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향후 3년간 마진이 좋아지면서 같은 매출에 이익을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이 상황으로 가면서 마진율이 계단식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이번 이제 실적 발표나 내년으로 갈수록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저게 사실은 매우 도전적인 수치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기 밑에 그 기간을 보시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15년간 보시면 거의 일정한 수준이었어요. 예. 한 15% 전후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돈을 확 풀면서 민간 기업들이 다 레벨업이 됐죠. 그러면서 살짝 올라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넘어서는 계단식, 사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보시면 과거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마진 추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걸 좋게 해석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드디어 3년간 퍼부었던 AI 투자의 효과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돼서 단위당 소위 이익이 늘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추정치가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거꾸로 반면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멀티플레이 이런 게 거의 이제 목에 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더 가려면은 지금은 이게 마진이 개선되는 거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통상 우리는 이걸 의지치라고 하죠. 네. 이게 예측이 하는 게 아니라 의지치. 예. 보통 그걸 좀 멋있게 표현하면 장밋빛 전망 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지금부터의 관전 포인트는 우리가 과연 정말로 기존의 엔비디아와 그 주변에서만 돈을 벌었는데 여기다 사다가 AI 센터에 돈을 퍼붓고 있는 데들 또 내지는 그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서 하는 일반 기업들이 저런 식으로 마진이 개선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추가적인 관련된 투자가 선순환으로 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서 상당히 저 추정치의 소위 그 달성 여부 그 상당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디님이 발빠르게 속보를 앞서서 내줬습니다. 거기에 좀 읽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관련해서 관세 인하 이런 부분을 좀 예상한다라고 발언을 했나 봐요. AFP 통신 이런 부분도 달려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대두 수출 주고 펜타닐 관세 깎아주는 거 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조금 긍정적일까 뭐 싶기도 하고 미중 그 물꼬를 트는 네. 이런 소식들이 나오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타닐은 이미 부과된 10%고 네. 거기에 앞으로 원래 부과하려고 했던 100%를 지금은 유예해 놓은 거잖아요. 네, 네, 11월 첫째 10일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지우고 펜타닐까지 줄이면 그렇죠. 지금 55%에서 45%로 내려가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도 좀 숨통이 트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대신 대두를 본격적으로 사주면 아까 말씀드린 농민들의 마음이 좀 돌아서고 뭐 이러면 상대적으로는 적어도 트럼프와 시진핑은 얻을 것은 얻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 봤는데 3,992선 고선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 뭐 잘 풀리면은 뭐 4천 넘어갈 수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인 그런 부분도 한번 관전 포인트네요. 자 그리고 JP모건에서 한국 사야 된다고 하면서 5천 갈 거고 강세장이면 6천까지 갈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이게 조정 시 매수 확대하고 글로벌리 한국 시장 강하게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네. 이제 그러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보면 지금 사실은 일부 좀 막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지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네네. 텐데 요걸 조금 호흡을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시면 이게 지금 연초 대비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가 60.7% 네. 전 세계 압도적 1등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오히려 지금 오르면은 차익 실현하고 이제 빠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근데 지금 자꾸 올라가니까 당황하시는데 이게 우리 장 맞아요? 네, 그러시는데 좀 길게 놓고 보시면 첫 번째 작년에 우리가 거의 꼴찌였어요. 네, 전 맞아요. 세계. 예. 거기에 일단 반대급부가 하나 있었고요. 올해는 1등 근데. 예,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해 큰 변화가 상위권에 신흥국들이 많아요. 베트남, 중국, 또 뭐 폴란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브라질까지 소위 지금 선진국 지수에 비해서 드디어 올해 우리 지금 신흥국들이 앞서고 그중에 1등이 한국입니다. 이게 보통 10에서 15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올해 드디어 15년 가까이 미국을 중심한 선진국 장세에서 드디어 신흥국 장세로 이제 자금이 바뀌고 있는 흐름이 있다. 그 안에 이제 쓰여 약달러의 흐름이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 흐름이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의 이런 지금까지 올랐는데도 여전히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한다면 JP모건이 흥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을 계속 사자고 할 수가 없으면 나머지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군계 일학을 한국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선진국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이 점점 이뻐지 보일 수밖에 없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5천 간다고 하는 건 약간 뭐 자화자찬이라고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남이 5천 가고 6천 간다고 해주니까 이거는 네. 조금 더 좀 자신감이? 약간 자신감 있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장이라서 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잘 해야 되는 이 와중에 11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유리할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지금 뭘 사자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오히려 전문가들 많으시니까 저는 오히려 마음가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 지수는 거의 70% 올랐는데 내 계좌 보면은 안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손이 나가기 시작하는 게 보통 이게 B2입니다. 레버리지. 네네. 네, 레버리지 투자를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레버리지 투자는 상대적으로 이 차트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차트인데 그냥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연초에 지금 서학개미들
지금 국장 탈출은 지능소년인데 올해는 거꾸로죠. 네. 근데 서학개미들 1등 들고 있는 게 테슬라인데요. 9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게 테슬라 2배짜리 레버리지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연초 이후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테슬라 원주 들고 있으면 그래도 플러스 12%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지금 2배짜리 레버리지 들고 있는 분도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3%입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레버리지 투자가 상승 기간에는 아주 달콤하지만 중간에 조금이라도 삐끗해서 하락 구간을 막기 시작하면 초반에 그러면 상당히 고전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제발 비투하지 마시고 급할수록 돌아가고 배 아픈 거를 관리하실 수 있어야 된다. 네. 배 고픈 거는 오히려 먹으면 되지만 남이 더 많이 번다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거기에서 오히려 좀 이 마음을 소위 안분지족할 수 있게 지금 사실 지수 중심으로 사실은 코어를 가져가시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지금 미국이 원하는 분야들을 조금씩 더 얹어가는 그런 식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벌써부터 그 아마존 등 글로벌 7개 개사가 한국에 5년간 여기 13조를 투자한다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 AI 허브죠. 예, 네.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 이데일리 TV 마켓나우 웨이브에서도 계속 속보로 전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우리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시고 투자 유의 사항까지 네. 가파르게 오를 땐 변동성 큰 거 좀 주의해야 될 필요 네네. 있겠죠. 네네. 이런 흐름까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CEO 서밋의 최대 관심사는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다. 황 CEO는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31일 특별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의 미래 구상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수장이 직접 한국 무대에 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서밋에는 전 세계 1,700명 이상의 기업인이 참석하며 국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한다. 특히 젠슨 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과 새로운 협업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AI 동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설이 단순한 기술 비전 제시를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엔비디아 생태계와 어떻게 맞물릴지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 바로 OTT입니다. 요즘 볼거리가 진짜 풍년인데요.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요즘 티빙의 환승연애 시즌4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 전 애인들이 한 집에 모여서 새로운 사랑을 찾는 그런 설정인데요. 매회 X의 정체가 밝혀질 때마다 도파민이 폭발하고요. 또 소재가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매회가 계속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풍 덕분에 티빙의 유료 가입자 수가 최근에 엄청나게 급증했다고 하고요. 이처럼 OTT 시장에 진짜 효자 콘텐츠로 떠오른 건데 최근에는 환승연애뿐만 아니라 이제는 11월에는 극장가에서도 대작 릴레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12일에는요. Now You See Me 3가 나오고 또 9일, 19일에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출연하는 위키드 포굿 또 그 다음에는 9년 만에 돌아오는 레전드 주토피아 2까지 저는 특히 이 주토피아 2가 가장 기다려지는데요. 이번 편은 주디와 닉 콤비가 다시 뭉쳐서 정체불명의 뱀 게리를 쫓는 짜릿한 수사 어드벤처라고 합니다. 정말 벌써부터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이 전작에서 OST들이 흥행을 했던 만큼 이번에도 팝스타 에드 시런이 작곡한 샤키라의 신곡 주까지 OST 기대감도 폭발 중입니다. 네, 이처럼 다가오는 11월 콘텐츠 경쟁이 절정으로 치닫는 달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관련주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첫 번째는 CJ E&M입니다.
티빙을 운영하는 CJ ENM은 OTT 합병으로 덩치를 키우며 광고 플랫폼 통합과 또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OTT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CJ ENM은 콘텐츠 작품력 그리고 플랫폼 확장성까지 모두 갖춘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증권은 티빙의 웨이브와의 제휴를 통해 경제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며 목표 주가 93,000원까지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주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만 해도 주토피아2, 위키드, 나우 유 시미까지 화려한 라인업 기다리고 있고요. 이 외에도 최근에는 네이버 웹툰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사 콘텐츠인 디즈니 마블 스타워즈 시리즈를 웹툰 형식으로 새롭게 선보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웹툰 엔터 주가는 하루 만에 80%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디즈니는 이제 OTT를 넘어서 극장, 스트리밍, 웹툰까지 이어지는 초대형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 중인데요. 끝으로 요즘 볼거리 정말 고르기 바쁘시죠? 저는 오늘 공개되는 한승연의 시즌4 밥친구를 추천드리면서 내일 또 돈 되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저 사실 마지막 사진 보고 너무 빵 터져가지고 지금 웃음을 참고 있는데, 네, 너무 부드럽게 나오셨네요. 자, 보면서 저도 티빙이 진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좀 그렇고 넷플릭스에 볼 게 없잖아요. 근데 티빙이 가끔 저렇게 터트리는 것들, 그쵸, 환승연애처럼 그것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좀 자주 터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자, 오늘도 시장이 쏠림 현상이 심하네요. 이거를 참 어떻게 될지 개개인의 상황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이 쏠림 현상이라는 게 어떤 강세장이든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제가 미리 이것도 사실 얘기 드렸어요. 그 기술적인 얘기는 지금 이제 너무 뇌리에 박히시지 않았냐? 제가 그때 징검다리 얘기하면서 이거 그리워할 때 곧 온다고, 지금 그리워하는 순간이 벌써 지금 너무 지나버렸죠. 그거 그리워할 순간 온다고 분명히 그 얘기 많이 드렸죠. 이 지루한 순간이 그리워질 때가 올 거라고. 기간이 지나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냥 다이렉트로 불기둥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리고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제 내 건 안 오른다. 그게 영원히 안 와요. 제가 그때 지수가 만을 가든 10만을 가든 안 가는 건 안 간다고. 근데 그거를 포기 못하면 처음에 이제 더 가면은 더 이상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계속 주가가 가버리면은 더 못 가요. 예를 들어 지금 SK 하이닉스 지금 이거 55만 원 돌파했거든요, 오늘. 근데 지금 저거를, 그쵸, 내가 안 가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저거를 팔고 SK 하이닉스로 간다. 이것도 지금 사실 어렵고, 지금 어떤 한 증권사긴 하지만 이 언론에서 보도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60세 여성분들, 제가 이거 종목 상담 코너도 해보고 했지만 그 당시에 전화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목소리를 파악을 하면 60세 이상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전화 5콜 오면 한 4콜이 그 목소리예요. 근데 이번에 보고 나왔잖아요. 60세 여성이 수익률이 지금 압도적이세요. 지금 이 강세장에서. 근데 성향이 어떠냐면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이 회전율이 훨씬 더 많아요. 증권사에서 다 분석한 게 다 비슷하거든요. 여성분들은 이런 그냥 우리나라 초대형 우량주를 꾸준히 갖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0세 여성이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왔고 20, 30대 남성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아요. 40대 남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런 거죠. 일반적인 얘기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강세장에서 지수가 움직이는 이 강세장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벌써 4,000 돌파하고 4,100도 눈앞에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3,000에서 4,100이 돼버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3,000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벽으로 느껴져서 거기를 올라서자마자 지금 벌써 이제 4,100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지수가 강하게 움직였다는 거고,
조방원의 대표지인 두산에너빌리티, HD 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1, 2,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위주로 거의 몰빵 올인식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60세 여성분들은 그냥 우리나라 대표 주식 이거를 그냥 끈덕지게 갖고 그냥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뭐 예를 들어서 20대 아들과 60대 엄마가 있으면 그걸 비유해서 기자분이 타이틀을 쓰셨더라고요. 60대 어머니는 웃고 뭐 20대 아들은 울었네. 근데 그게 말이 진짜 현실이 되는 게 20대 아들이 막 엄마 보고 아 엄마 이거 빨리빨리 갈아타야지 뭐 그거를 커서 주고 있어. 이런 얘기가 가정에 있을 법한 대화의 어떤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지금 입국닷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옮겨 타는 것보다 지금 그냥 진득하니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쥐고 있으셨던 분들이 큰 수익이 난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제외하고는 막 이것저것 갈아타거나 지수주 공략해야 될 핵심주에서 조금 벗어나면 핀트가 벗어나면 지금 안 좋아요. 저 오늘도 코스닥은 지금 빠지고 있고 미국장도 똑같잖아요. 지금 뭐 엔비디아니 무슨 애플이 뭐 4조 5조를 간다는데 사실 다른 종목들은 펄렁이가 많았어요. 어제.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화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장도 지수가 더욱더 각도가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이틀 동안 상승갭 2번 나왔습니다. 미국장도. 우리나라도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틀째. 근데 가는 것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수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내 거는 왜 안 가? 언제가 이게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그냥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핵심을 알아도 지금 사실 손 움직이고 힘든 건데 지금 어쨌든 간에 뭐 본인의 선택의 결단을 내려야겠지. 이 상황은 극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만을 가든 10만을 가든 계속 된다고 이거는. 이 쏠림 현상은 계속 지고 갑니다. 오늘의 조금 변화가 있다면 네이버 카카오가 강한 건데 네이버 카카오는 엉뚱한 데서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수주 관련 중심에 있어야 돼요. 네이버가 지금 12위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카카오 시가총액 21위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원래 얘네들이 12위안까지 진입을 했던 업체잖아요. 그런 업체 중에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 아예 무슨 시총 100위 200위 밖에서 지금 무슨 슈퍼스타가 나오기를 꿈꾸는 거는 너무 확률적으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랑 네이버, 이른바 네카오죠. 지금 네카오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 모습이 아주 지수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조방원에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사실 5인방의 힘으로 왔거든요. 이거 5인방의 힘, 물론 금융주도 있었지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네카오가 받쳐주잖아요. 현기차도 잠깐 반짝했는데 잠깐 반짝하고 끝났잖아요. 네카오가 정말 본격적으로 예전의 모습, 10위 안에 오른 모습을 찾는다. 그럼 진짜 이거는 5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주문까지 외우고 했지만 주문의 힘도 빌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네카오의 부활이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지금. 자, 오늘 네이버도 5.73 오르지만 조금 더 오르는 카카오를 지금 갖고 왔거든요. 카카오는 지금 8%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요즘에는 분기봉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HTS. 한봉이 한 분기인 거. 그렇죠. 연봉에 이어서 월봉과 그 사이인 분기봉이 또 있어요. Q봉이네요. Q. 그래서 쿼터.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삼성전자 연봉에서 10년 선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저렇게 10만 원 간 거 아시죠? 지금 카카오, 네이버 20년 선을 깨지 않으니까 기회가 왔거든요. 코로나 때도 깨지 않은 그 20년 선에 도달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코로나 때도 20년 선을 안 깼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정말 인공지능 시대에 완전히 좀 뒤쳐져가지고 이게 그대로 카카오톡과 네이버라는 검색창 이게 아예 우리 생활 속에서 사라져버릴 것인가. 그러면 20년 선 깰 수 있죠. 코로나 아니어도. 네이버, 카카오를 아예 안 써버리면은. 근데 지금 당장 네이버, 카카오를 전 국민이 쓰던 거를 하루아침에 안 써버리고 아예 다른 플랫폼으로 완전 전환이 될 것인가. 지금 그럴 수는 없거든요, 지금. 그랬다면 저부터도 지금 안 쓰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검색을 쓰긴 쓰거든요. 옛날보다 덜 써서 그렇지.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처럼 아예 20년 선을 깨버리면 아예 롯데케미칼의 화학 재료가 안 쓰여버리는 거고 중국의 싸구려를 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네카오가 결국 그 마지노선에서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똑같아요.
20년 선에서 부활을 했고 그다음에 월봉에서 지금 정말 지금 중요한 구간인데 지금 카카오 60개월 선 지금 5개월 동안 두들기고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거 뚫리면은 진짜 이거 뚫리면은 위로 열립니다 이거. 지금 5개월째 두들기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런 많이 약해졌을 거 아닙니까? 여러 번 5개월을 찔렀어요. 5번 찔른 거예요. 위에 벽을. 균열이 어느 정도 갔죠. 여기서 정말 결정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8만 원을 뚫고 가버린다. 이거 정말 위에 열립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네카오가 본격 질주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조방원이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 빠진 걸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매그니피센트 7에다가 파인9 붙어가지고 브로드콤, 오라클 이 미친 듯이 갔잖아요. 팔란티어 테크라는 또 슈퍼스타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려면 네카오 같은 게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네이버는 60개월 선 돌파했거든요. 지금.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위치를 지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은 뭐가 있냐면은 일단 내용도 좋죠. 기술적으로 다 반영이 됐을 테니까요. 일단 이게 무죄가 나온 게 크죠. 이게 지금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시세 조정 혐의 무죄에 선고됐거든요. 이게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저 김범수라는 저 존재는 거의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같은 존재잖아요. 카카오의 창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심리적으로 크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에 챗GPT 추가된 거 있죠. 일단 지금은 무조건 챗GPT든 엔비디아든 묻어야 돼요. 지금 미국 보시면 아시죠? 무슨 챗GPT, 오픈 AI니 엔비디아니 무슨 협력했다는 소식만 나오면은 죄다 불기둥 나오잖아요. 갑자기. 무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무슨 퀄컴, 무슨 지금 이런 업체들이 그 엔비디아랑 오픈 AI 얘기만 나오면 급등해버려요. 오라클도 그러고.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죠. 챗GPT가 묻었어요. 물론 카카오톡 지금 전환된 거에 대해서 뭐 알고 알고 말 많았잖아요. 처음에. 나는 그냥 아는 사람끼리 편하게 대화하고 싶은데 거기다가 무슨 인스타그램, 무슨 유튜브 피드식으로 자꾸 이상한 소식 띄워가지고 불편하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오히려 외국계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어쨌든 변화를 했다는 거에 점수를 주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그리고 카카오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도 주가가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 시끄러운 얘기가 많았죠. 지금 뭐 조금 개편하고 다시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또 있다는 존재감. 이게 또 중요해요. 네이버 카카오는 약간 결이 다른데 거의 똑같이 차트가 완전 똑같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대세 흐름이 꺾이는 고점, 저점에서 올라가는 부분 정말 유사하죠. 뭐 네이버는 라인하고 카카오톡은 카카오는 카카오톡하고 쓰이는 어떤 그 인기 있는 지역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틀림에도 불구하고 네카오라고 우리가 묶어놓은 이유가 있는 게 이게 움직임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힘을 더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카카오가 혼자 가는 거랑 네이버가 혼자 가는 것보다 네카오가 같이 가는 게.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지금 인공지능의 어떤 걸 주도하는 예를 들어 SK하이닉스가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슈퍼칩을 어떤 받쳐주는 HBM 그 주로서 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 팔란티어나 이런 오픈 AI 같은 종목이 없어요. 오픈 AI는 물론 상장 안 했지만 지금 상장일이 열리긴 했죠. 근데 어쨌든 네카오가 그나마 인공지능 씬에서 약간 우리나라에 약간 좀 그쪽에 결이 비슷한 업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좋은 게 2개가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 안 갔지만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중요한 기술적 위치에 있다는 거. 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커뮤니티도 볼까요? 약간 기대감에 그 사로잡힌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저분은 아주 기술적인 분석을 자세히 해놨습니다. 그렇죠? 막 그 매물이 많은 곳은 저렇게 진하게 표시가 되고 이런 기능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파란색으로 진하게 돼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넘어서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제가 중요한 구간이라는 게 저런 부분도 중요해요. 매물이 많이 쌓여있고 저기 거래가 많이 됐던 영역이라 거기를 넘었으면 별로 없어요. 거길 넘었으면 날개를 달 수가 있다고요. 그거 해놓은 거고 자 카카오 국민주 다시 되세요. 그쵸? 카카오가 국민주잖아요. 지금 서학개미 분들은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죠. 스파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1, 2, 3위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카카오 국민주식이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구원 받으셨죠. 지금 10만 원 돌파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얼마인지 확인 안 했는데 자 카카오도 많이 갖고 카카오가 지금 삼성전자처럼 구원을 받으려면은 17만 원 이상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이 다시 불러일으켜지는 기술적 위치에 오니까 이 얘기 다시 나오는 거죠. 카카오 국민주 다시 되세요. 이런 아직까지 희망 사항이고. 자, 카카오뱅크도 신경을 써줘. 그쵸? 이 카카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 결정적인 일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카카오톡에서 실망한 거 말고 카카오 주식에서 실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거였잖아요. 이것저것 떼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다 잘라가지고 상장을 하는 바람에 분산시켜버린 거죠. 카카오를 투자를 했더니 나 거기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요런 쪽을 보고 투자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알맹이를 싹싹싹 빼가지고 따로 다 상장을 시켜버리니까 뿔이 났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카카오뱅크도 사고 카카오모도 사고 엔비디아 블랙을 나오네요. 자, 더 가겠는데 저렇게 되면. 카카오뱅크 신경 좀 써줘라는 게 그 얘기죠. 카카오뱅크를 투자하고 싶어서 이제 카카오에서 분사했으니까 카카오뱅크를 투자했더니 카카오뱅크 또 이제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신경 좀 써줘. 근데 일단은 카카오가 가야 아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에게도 기회가 올 겁니다. 자, 점심때까지 7만 만들어놔라. 지금 7만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68,900원인데 자, 점심이 보통 12시까지니까 자, 조금 더 세력이 들어와서 진짜 아까 60개에서 뚫으면 7만 원 되는 거죠, 이거. 자, 점심때까지 7만 원 만들어놔라. 약간 협박성이자 희망성 글. 과연 그 도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코스닥이 좀 소외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HL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를 만약 그때 제가 뭐 정말 되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각성을 했다면은 그 당시에 바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결단을 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코스닥의 단점이 지금 완전 바이오로 몰려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완전 바이오로 몰려 있어가지고 바이오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면은 그 단점이 장점이 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다 약해버리면, 그러니까 바이오 한쪽만 약해버리면 코스닥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가 다 죽어서 완전 소외가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오늘 오르는 게 몇 개 없어요. 지금 일단은 10위 안에는 딱 한 종목 HLB만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HLB를 제가 준비했는데 10위 안에 딱 하나만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HLB가 제가 지금 소식이 이건 카카오고요. HLB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HLB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답답하죠. 그렇죠? 올라간 거 다 언제 뱉었나 싶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 수출을 성공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죠. 자, 어쨌든 지금 소식이 뭐가 있냐면 소식이 사실은 HLB의 번호과는 상관없는 건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준비했냐면 그 소식을 바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나왔다고 일부러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약간 돌려서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HLB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인데 자,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과 유형 근무제 운영하고 2022년부터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인증 4년 연속 획득했답니다. 진짜 훌륭한 회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넣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몇 년 전부터. 사회적인 공익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도 늦차해서 무슨 친환경적인 예를 들어 아까 박진영 씨 나오던데 JYP에서 앨범이 나왔는데 그 앨범의 속지를 친환경 종이를 써서 버려도 썩는 종이더라. 그런 것까지 평가하자. 이런 거가 나와갖고 무슨 뭐 사회적인 무슨 경영 보고서 이런 거 내고 이러잖아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그쵸? 근데 아직은 그게 시기상조란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은 더군다나 일단은 본업에서 일어나는 수익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속지 얘기했지만 앨범에 썩지 않는 막 필름지를 많이 쓰더라도 JYP 앨범이 많이 팔려야 주가가 오르지. 지금 아무리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고 재무제표 밑에 이제 수치 말고 그런 것까지 첨부한다. 우리가 친환경 환경 운동한 거 요즘에 그런 게 나와요, 보고서에.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런 게 영향이 적다는 거죠. 환경 오염을 시켜도 썩지 않은 필름지를 많이 쓰고 막 휘황찬란하게 해도 일단 앨범 많이 팔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좋아요. HLB 다니고 싶죠. 아니 저런 기업에서 저렇게 운영한다고? 야, 저 다니고 싶다. 여성가족부가 인정했대. 근데 지금 HLB에게 바라는 거. HLB 주가가 오르는 원인, 요인 뭐겠어요? 지금 리보세라닙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도대체 항서제약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고
저번에 실패한 게 항서제약의 원인이라면 항서제약에서 지금 뭐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소식이 나오길 원하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쉽다는 바람으로 이 뉴스가 나왔다고 한 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도 써 있더라고요.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도 어떤 분이 저거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탈출하면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자, 일단 탈출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스토크. 저게 약간 밈입니다. 밈. 원래 스톡이잖아요. STOCK. 근데 약간 좀 망친 주식 보고 스톤크라고 그러니까 잘못 발음하는 식으로 저렇게 한대요. 스톤크스. 그러니까 지금 망친 주식이란 거죠. 그게 오르길 바라는 건데 약간 목각 인형이 조금 표정이 없죠. 자, 물 타서 5층까지 내렸다. 자, 이 선택을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사실은. 이 물린 것 같은. 이게 잘하는 선택은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사실은 뭐 권한다면은 이게 상담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권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죠. 이거는 이대로 놔두고 만약에 이 물탈 자금이 있었다면 아까 SK하이닉스나 그런 거 잘 나가는 걸 투자해가지고 플러스 난 수익하고 이거 마이너스 난 거를 상수에서 팔아서 이 지금 안 나가는 걸 조금씩 줄여가는 게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근데 뭐 물론 본인이 선택이시니까요. 어쨌든 이분은 HLB에 올인을 하셔서 물 타신 것 같아요. 그래서 5층까지 평단가를 내려놨어요. 근데 5만 원 이하를 가버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5층까지 평단가를 내려놔서 6층 올라서 본전 탈출하면은 정말 성공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기회비용의 문제인 거죠. 이 사이에 조방원이나 네카오가 막 날아가서 막 100% 나버리면 정말 나는 기회비용 탓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자, HLB 너만 잘 되면 돼. 본전 찾게 해줘. 이번에 탈출하면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카카오 굉장히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카카오 열매가 이제 코코아 뭐 초콜릿 만드는 원료잖아요. 원숭이들이 그거를 다 빨아먹는다고 하네요. 정말 달콤하니까 좋아하겠죠. 자, 그래서 원숭이가 엄청나게 코코넛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어렸을 때 하던 그 릴레이 음악, 릴레이송을 한번 준비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카카오 좋아하면 원숭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상승.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미 간 정상회담은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이고요. 내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열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방한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관세 협상 어떻게 진행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좋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내일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에이펙 관련된 소식이 끊임없이 속보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이슈 팔로잉 계속해서 해보시고요. 일단 양시장 상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오늘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면서 사상 최고치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1.35% 넘게 오르면서 전장 대비해서 54포인트가량 올려내고 있습니다. 4,064선 지나가면서 오늘 사상 최고치 또다시 써내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선을 내려놨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0.44%가량 하락하면서 89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900선 그래도 지켜내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이 점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스피 200은 1.67%가량 오르면서 568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코스피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올려내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보시면요. 지금 개인이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2천억가량 순매도고요. 외국인도 2천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만이 4,600
2,600억가량 사들이고 있는데 기관이 지금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수폭을 점차적으로 키워내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97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나 코스피와 비슷하게 지금 1,000억 원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와 순매도 반복하면서 아직까지도 이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모양 보여주고 있고 46억가량 소폭 매도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 1,430원 선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43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5원가량 내리면서 개장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비슷한 흐름, 개장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430원 선 중반대에서 움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저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미국 행정부가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돈 약 115조 원 규모의 대규모 원자력 발전 사업 협력에 나서면서 국내 원전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와 웨스팅하우스, 브룩필드 자산운용 등은 원전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활용해 미국 전역에 최소 800억 달러, 우리 돈 약 115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에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사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의 원전 협력, 만우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되는 점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KB증권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전날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높여 잡았는데요. 한국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논의될 만우가를 이유로 뽑았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신규 원전 건설의 중심이 되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공급망 구축과 재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핵심 기자재 제작을 담당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신고가 경신을 내고 있습니다. 9만 원 선 처음으로 넘어섰고요. 현재 시간 8% 넘게 오르면서 여전히 강세 탄력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93,300원 선 지나갑니다. 현대건설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5.52%가량 급등 중입니다. 72,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통신 장비주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국내 통신주가 일제히 급등 중입니다. 핀란드 휴대폰 제조사인 노키아의 지분 3% 인수 등의 투자로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개발에 나섰다라는 소식인데요. 일단 로이터 통신 등은요,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사는 차세대 6G 셀룰러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했습니다. 노키아는 자사의 5G 및 6G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 칩에서 구동하도록 조정하고 인공지능용 네트워킹 기술 개발에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노키아는 과거 휴대전화 기기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했지만 최근에는 주로 통신 인프라와 5G 네트워크 장비 등을 만드는 사업을 해왔는데요. 엔비디아의 네트워크 투자 소식에 국내 통신 장비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노인스트루먼트 지금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605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이외에 통신 장비주들 주가 흐름도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 강세입니다. RFHIC 주가도 24%가량 튀어오르면서 34,8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KMW 주가도 18% 넘게 상승 중입니다. 17,310원 선 지나갑니다. 다산네트워크스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다산네트워크스 주가도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 보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번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창사 이래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건데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오전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3,834억 원, 매출은 24조 4,48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했지만 순이익은 12조 5,975억 원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회사는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AI 서버용 고성능 제품 출하량이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주요 고객사들과 내년 HBM 공급 협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HBM은 2027년까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급증하는 AI 메모리 수요로 D램과 낸드 전 제품에 대해 내년까지 고객 수요를 모두 확보했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HBM3E의 후속인 HBM4는 9월 개발을 완료했고 4분기부터 출하를 시작해 내년에는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러한 호실 쪽에 오늘 SK하이닉스 주가 4% 넘게 오르는 중입니다. 장중에 5% 넘는 급등세 연출하기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 54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5%가량 하락을 지금 만회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어제 10만 원 선을 내려놨는데 오늘 다시금 상승 추세 받아갑니다. 1%가량 오르면서 10만 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AI 거품론을 불식시킨 가운데 오늘 아침 SK하이닉스의 호실적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반도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에이펙 회담에서 젠슨 황과 삼성전자 이재용 그리고 SK의 최태원 회장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협력 논의가 이뤄질지도 최대 관심사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어떤 전략을 살펴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막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펜타닐 관련한 관세 낮출 가능성이 있다, 예정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멘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3,957선까지 올라가는 흐름들. 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000선을 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마감이 되면 중국 증시로서는 10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선을 넘는 거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목전까지 와닿았으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SK하이닉스 오늘 장 시작 전에 발표가 됐고 여러 가지 오늘도 주가 강세의 힘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 기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인사이트 플러스에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타키오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실적 보셨을 텐데 느낌 어떠셨나요? 예, 그럼 예상대로 실적이 잘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건 제가 이제 SK하이닉스를 오늘 이렇게 많이 소개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그 1분기, 3분기 잠정 실적을 한번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이제 24조 한 4천억쯤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11조 이제 3천억쯤 나왔는데 순이익이 이제 12조가 넘었습니다. 이제 보통은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좀 낮은 편인데 SK하이닉스는 독특하게 이제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사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4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망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45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더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 순이익이 높다는 순이익을 갖다 관점을 보면 순이익은 46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단한 수치이고 그래서 이런 대단한 수치를 갖다가 바탕으로 결국 이제 SK하이닉스가 저를 계속 방송하시는 분들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근데 말씀을 드렸는데도 저도 막상하게 SK하이닉스가 50만 원이 넘어가고 거침없이 55만 원까지 가는 거 보니까 야 이게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수치를 바라보고 SK하이닉스의 어떤 그 근간 D램, HBM 이런 것도 살펴본다면 사실상 이런 수치들과 최소한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를 갖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대표적으로 시티그룹도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보더라고요. 예. 전망치가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자꾸 높아지는 듯합니다. 강세 요인.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근데 어저께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우리나라 개인들이 많이 파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았다는 거는 내가 차익을 거두었다. 예. 당연히 이제 오르면 차익을 거두고 차익을 거둔 걸 갖고 다양한 방면 쓰시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해서 다음 주 한 달에 급한 돈이 필요해서 팔았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많이 올랐어.
야 50만 원이 넘었어.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파졌다면은 사실은 SK하이닉스의 본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되고 SK하이닉스 본질은 결국 D램과 낸드 플래시 반도체밖에 없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밖에 없는데 D램에 대한 전망이 좀 전에 이렇게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티그룹의 전망을 보면은 앞으로 더 올라요. 심지어 그 심지어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도 더 올라가 돼가지고 낸드 플래시가 사실은 내년 그 4분기까지 완전히 완판됐다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 낸드 플래시도 몇 개 기업이 안 만들거든요. 1위는 낸드 플래시의 1위 기업은 삼성전자고 2위가 SK하이닉스고 3위가 키옥시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그 주요 메이저 기업의 낸드 플래시가 내년까지 완판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 SK하이닉스 비롯한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다 상황을 아니까 그러면 낸드 플래시나 메모리 D램에 대해서 가격을 다 올리고 있다. ASP 올리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분기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왔지만 4분기 실적은 더 잘 나올 것이다. 통상 반도체 업계는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안 좋습니다. 그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더 좋을 거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ASP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다음 주 한 달에 꼭 자금이 필요해서 파셨다면 이해가 되지만 야 50만 원이 넘었어. 이게 더 가겠어? 이런 맥락 파셨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결정이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4분기는 물론이고냐 내년까지도 쭉 지속될 것이다. 그럼 지속된다면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실 때 그 키옥시아 때문이야 막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런 자회사죠 SK하이닉스. 되게 톡톡한 역할을 지금 해내는 듯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이번에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을 바라봤을 때 좀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낮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높았다. 그래서 이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뭐 이렇게 최종 그 분기 실적이 나와봐 알겠지만 추정하건데 그 키옥시아, 그 낸드 플래시의 이제 3위 기업인데 낸드 플래시의 3위 기업의 키옥시아의 SK하이닉스가 12 물량까지 다 합치면 30%에 육박하는 이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잠시 말씀 중에 예. 죄송한데 좀 화면이 떠서 트럼프 예. 미국 대통령이 부산 김해동강에 도착했다라는 네, 도착했습니다. 모습을 예. 생생하게 지금 보고 계신데 이제 시작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담이 정말 그 세계적인 어떤 이목을 집중시키는 회담인 동시에 네. 또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마찰, 미중 그렇죠. 간의 무역 분쟁이 붙다 보니까 전 세계적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오늘도 이제 전세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을 참 독특하게 동선이 김해공항을 도착해서 경주엔 공항이 없으니까요. 김해공항 도착해서 오늘 이제 그 경주로 이동합니다. 네.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녁 때 이제 오후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저녁 때는 이제 만찬도 참석을 하는데 다시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부산으로 또 이동을 부산 합니다. 가야죠. 그래서 네. 이런 독특한 어떤 동성도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우리가 다 주목하는 대로 아직은 이제 사인을 안 했으니까 주목하는 대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말한 대로 만약 펜타닐 관세를 갖다가 10% 트럼프 대통령 낮추고 시진핑 주석은 이제 그 히토류에 대해서 1년간 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전 세계 시장은 이제 또 한 번 붐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에어포스 원 김해공항에 지금 착륙하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이제는 뭐 본격적인 외교전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좀 어느 정도 예고들이 나왔는데 그게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 그렇죠. 이제 깜짝 예. 선물들이 뭐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속보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행기 김해공항 착륙 이슈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키옥시아 얘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키옥시 얘기를 좀 더 드리면은 네. 키옥시가 낸드 플래시 3위 기업인데 SK하이닉스가 키옥시의 지분을 이렇게 10위까지 합쳐 30%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만약에 28년도 이후에는 SK하이닉스가 키옥시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일본 정부랑 이제 프로에게 문제겠지만 어쨌건 그런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의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점에 도래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낸드 플래시도 가격에서 오르고 있어요. 예. 낸드 플래시 가격도 오르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 입장은 낸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키옥시아에 대한 진부 평가 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한참 드리냐? 이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순이익보다 원래는 순이익이 영업보다 낮아야 되는데 순이익이 영업보다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분기 실적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3분기도 잘 나왔는데 4분기에는 더 잘 나올 수 있고 내년에도 잘 나올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까 시티그룹이
계속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신 건 이제 키옥시아와 샌디스크 둘 다 이제 낸드 플래시 기업입니다. 그 화면에 보신 대로 사실은 이렇게 수익률만 보면 엄청나죠. 키옥시아 낸드 플래시를 주 기업인데 YTD 어제까지 수익률이 440%, 막 1억을 투자했다면 4억 4천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엄청납니다. 샌디스크도 마찬가지고 이 때문에 사실은 SK하이닉스의 이제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고 내년 실적은 더 좋다. 그러면 시티그룹은 이제 내년에 SK하이닉스의 전망을 어떻게 하냐, 영업이익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냐? 80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맥쿼리, 호주 맥쿼리 증권이 SK하이닉스의 내년도 26년도 영업이익을 갖다 60조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야 60조 정말 언감생심 뭐 상상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기가 AI로 비롯된 낸드 AI 비롯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낸드 플래시로 확산이 되면서 사실은 동일하게 이제 그 SK하이닉스도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입는데 키옥시아에 대한 반도체 평가 이익도 생기고 그러면 내년에 영업이익 갖다가 80조가 사실은 이제 터무니없는 수준은 아니다. 뭐 시티그룹 같은 데가 터무니없을 수치를 말할 리는 없겠죠. 그러면 내년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80조가 난다. 그럼 현재 영업이익만 가지고 봤을 때 SK하이닉스의 PR이 얼마냐? 5배입니다. 엔비디아 PR이 얼마 30배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수치이고 심지어 마이크론보다도 마이크론이 PR이 11배를 받고 있는데 SK하이닉스 PR이 5배라는 것은 아직도 더 뻗어나갈 여지가 많다. 이런 맥락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50만 원 돌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코스피에 4천을 돌파했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낸드플래시 기업인 키옥시아와 샌디스크 주가 이렇게 비교해 주셨는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이러한 기업들이 포스트 HBM도 경쟁 치열해지면서 아무튼 계속 그럴 것으로 보이죠. 예. 중요하고. 근데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뭐 염려되는 시점 이런 것도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SK하이닉스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시면 되겠고 오늘 새벽에 나온 엔비디아가 예상을 했지만 정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총 5조 달러. 200달러도 받고요. 5조 달러 돌파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어저께 오늘 막 거의 5% 올랐습니다. 이유는 이제 젠슨항 CEO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젠슨항 CEO가 4분기를 포함해서 내년 나머지 4분기 다 합쳐 5개 분기죠. 5개 분기에 걸쳐가지고 차세대 버전인 블랙에리 루빈이 5천억 달러를 팔릴 것 같다. 미국에서 이런 걸 허투루 말하면 소송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CEO가 이런 말, CTO가 이런 말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신비성 있게 여깁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 그 다음 아래 버전이었던 하퍼가 비슷한 시기에 1,000억 달러가 팔렸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놀라워서 오늘의 엔비디아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 버전인 그 블랙엘 루빈이 5천억 달러를 팔린다고 하면은 이건 그보다 5배가 높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갔고 그러면 엔비디아에다가 HBM의 주 공급자인 HBM3E의 12단을 SK하이닉스가 완벽하게 100%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버전도 90%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부양업도 되는 중요한 발언이었는데 SK하이닉스의 그럼 부정적인 것은 무엇이 있느냐? 부정적인 것은 당연히 이 독점적으로 시장을 엔비디아 고가 칩에 HBM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경쟁자가 생긴다면 경쟁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만약 삼성전자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HBM3, 3E, 3E에서 12단까지는 번번이 뭐 납품할 것처럼 얘기했지 한번 납품 못했습니다. 번번이 납품 못했는데 진짜 이번 납품한다. 그래서 그런다면은 3E 12단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HBM4입니다. HBM4에 삼성전자 내년에 납품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납품하겠지. 납품한다는 전망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 시티그룹뿐만 아니라 JP모건 리포트를 보면은 거기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정적으로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해서 납품을 못할 것이다라는 쓰진 않았고 대신 내년이 되면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해서 납품할지가 보다 투명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조가 다르죠. 다른 곳처럼 삼성전자가 내년에 납품하겠다라고 그런 어떤 전망이 아니고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HBM4를 납품할 거라 얘기를 했는데 그 JP모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부정적이다라는 전망이 끼어 있다고 봅니다. 그 워딩 자체는 이제 내년에는 보다 투명할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JP모건의 입장인데 저는 만약에 납품을 못할 거라 봅니다. 납품을 못할 거라 보는데 왜냐하면 제가 납품을 못할 거에 대한 요소가 여전히 삼성전자 해결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납품을 한다면 납품을 하더라도 물량은 되게 작을 것이다. 물량이 작다면 여전히 SK하이닉스의 어떤 모멘텀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 바라보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제2의 어떤
그 전망과 틀리게 HBM 납품을 대대적으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SK하이닉스의 전망도 낮아져야 되는 것이 SK하이닉스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도 내려가겠죠. 이런 것이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쭉쭉 뻗어가고 있는 주가와 매출에서는 부정적 요인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착륙하는 모습 저희가 또 발빠르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6년 만에 방한이고 이제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오후에 이제 한미, 우리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7개국 정상 촉천 특별 만찬도 참여를 당연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부산으로 가서 내일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그 미중 회담이 진행된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뭐 만나기 기대한다. 펜타닐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관세 이런 부분 좀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4천에 육박하는 흐름들 있고요. 지금 이제 관계자와 이런 부분들이 착륙을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또 내외빈을 맞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생생하게 현장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는 소식들이 전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삼성보다는 SK하이닉스다라는 입장에서 오늘 좀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 실적 잘 나왔고 앞으로도 관심 있게 바라볼 대표적인 반도체주는 SK하이닉스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호진 타키오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화창합니다.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한 가운데 우리 코스피 지수는 오늘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내년까지 코스피 5천 시대의 문을 열 것이라는 이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 3저 호황, 저달러, 저유가, 저환율이라는 극히 이례적인 조합이 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장을 시작하기 전에 실적 발표한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SK하이닉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1조 4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매출액도 24조 원으로 컨센서스를 부합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우선 그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 또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HBM과 낸드 모두 내년 물량이 사실상 완판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SK하이닉스는 54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별 날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통신 장비주 맑은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간밤 엔비디아가 GTC 컨퍼런스 콜에서 핀란드의 통신 장비 업체 노키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며 지분 2.9%를 취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미국과 한국이 AI과 양자 그리고 6G 기술에 대한 협력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된 점이 오늘 통신 장비주들의 추심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입니다. 오늘 쾌청한 점 확인되고 있는데 오늘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25%의 관세가 15%로 낮춰질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주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로 인한 피해액이 2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가 낮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선 반영되면서 자동차주는 쾌청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이어서 원전주입니다. 간밤 미국 정부가 새로운
원자로 건설에 최소 8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자 이 원전주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오늘 국내에도 이어지고 있고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원전주의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봇주입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마존 웹서비스 등 7개 기업들이 에이펙에서 한국에 5년간 1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계획 속에서 오늘 로봇주의 투심도 좋고요. 이어서 두나무입니다. 오늘 에이펙 CEO 서밋에서 네이버 최수연 대표의 기조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네이버의 주가도 26만 원 선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두나무 관련주도 상승 흐름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전반적인 종목들이 맑은 흐름 보이는 가운데 조선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에이펙 방한의 일정에 맞춰서 국내 조선소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이미 기대감이 선 반영됐던 건지 오늘 조선주는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던 삼성그룹주입니다. 삼성물산은 어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급등한 탓에 삼성물산이 보유한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오늘 투심이 되살아났습니다.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반면 오늘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ESS가 부상하고 있다면서 삼성 SDI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인데요. 오늘 카카오에 대해서는 어제 카카오톡에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챗GPT for 카카오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가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자 카카오 주가는 맑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10월 29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김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나라 방문은 6년 만에 처음이고 이어진 거고 이제 1박 2일간의 국빈 방한 일정을 시작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이제 내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주 박물관 오후에 한미 정상회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7개국 정상을 초청하는 특별 만찬도 이어질 예정이고요. 경주박물관에서 오늘 한미 정상회담 잘 마친 이후에 미중 회담 전 세계 촉각이 곤두세워 있는데 내일 부산으로 다시 가서 치러질 예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려서 우리나라 관계자와 만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주 박물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십시오. 네, 저희 마켓나우 2부는 성공적인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기원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